네, 이번에 보여드릴 케이스는 26번의 디펙트 클래시피케이션상 익스트랙트 소켓 발치화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발치화를 가지고 있어서 프라이머리 운드 클로저가 조금 곤란한 상태의 디펙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세 여자 환자고요. PMH상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사용한 재료로는요, 본그라프트 머티리얼로는 슈오스 알로제닉 본 그라프트를 사용을 했고요. 베리어 멤브레인은 오스가이드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한 임플란트로는 TS3 SA 임플란트를 사용을 했고, 치료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9개월이 걸렸습니다.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서 9개월 동안 기다렸던 환자가 되겠고요. 마지막 팔로우업도 2023년 4월로 9개월 팔로우업이 된 환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환자는 좀 사연이 있는데요. 26번에 엔도를 시행을 하고 크라운을 하기로 했는데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셨는데 치아 후식증이 많이 진전된 상태로 다시 내원을 하셔서 이 치아가 포철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치아가 돼버렸죠. 본 로스는 다음과 같이 크게 없는, 그렇게 사운드한 발치화로 예상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구강내 사진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치아 후식증을 다 제거를 하면 더 이상 보존적인 치료나 보철 치료로는 이걸 회복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발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발치를 했고요. 그리고 페리피칼 그라뉴레이션 티슈를 큐레티지를 해서 제거를 했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드릴링을 했습니다. 발치 후 측식립 이렇게 상악 6번 같이 3개의 루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위치를 정할 때 이 septal본이 파괴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septum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드릴링 포인트를 먼저 인덴테이션을 줘가지고 드릴이 미끄러지 않도록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게 되겠고요. 드릴링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드릴 홀을 점점 더 넓혀봤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TS3 SA 5에 8.5mm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본그라프트를 했습니다. 본그라프트 할 때 꼭 임플란트의 탑까지만 하든지 조금 위까지만 하든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다음과 같이 발치화를 꽉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그라프트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로제닉 본을 이용을 해서 본그라프트를 했고요. 자, 다음과 같이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커버를 하고 수처를 시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완전한 프라이머리 클로저는 이루어지지 않고 콜라겐 멤브레인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당겨서 우리가 수처를 하게 되면 연조직에 스트레칭이 생겨서 힐링에도 문제가 생기고 혈액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 멤브레인이 조금 노출이 생기더라도 그대로 두는 편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결과는 보여드리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이 찍립 후에 파노라마와 CT뷰가 되겠습니다. 잘 식립되고 그라프트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종고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흡수량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방에 힐링 파트 쪽에 있는 그라프트 머티리얼은 흡수돼서 없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수로 9개월이 경과를 했을 때 진지발 힐링 양상입니다. 다음과 같이 콜라겐 멤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연조직의 친화성 때문에 힐링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음과 같이 콜라겐 상방으로 징지발 티슈가 자라 들어오면서 다음과 같이 잘 힐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철물을 장착을 했습니다. 최종 보철물 장착 당시에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CT 스캔을 보시게 되시면 다음과 같이 동정보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메로우 스페이스도 잘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흡수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경조직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머리입니다. 이 환자는 발치 후에 라지 오프닝을 가지고 있는 26번의 익스트랙션 소켓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할 때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임플란트의 위치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가장 리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터널 소켓 그라프트만 시행을 할 경우에는 데미지드 소켓이 아니고 이렇게 사운드 소켓인 경우에는 알로제닉 본을 이용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라프트 사이트는 되도록이면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스테빌라이제이션 시켜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과 같이 오프닝이 큰 발치와의 오프닝 후에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굳이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얻으려고 노력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케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